자, 14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건데요. 핑거스와 미난의 4체계 모델입니다. 옳지하는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합 모델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통합 모델의 암기법이 뭐죠? 네, 육사생단 통합입니다. 육사생단 통합. 자, 컴튼과 갤러웨이 6체계 모델, 핑거스 미난의 4체계 모델,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 골드스테인의 단일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통합 모델이다. 통합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핑거스와 미난이 제시한 통합적 모델 맞습니다. 자, 4가지 체계가 나오네요.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행동 체계, 표적 체계가 나왔습니다. 2번 변화 매개 체계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 및 조직, 이것을 변화 매개 체계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체계는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 서비스의 혜택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바로 클라이언트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행동체계는 일종의 자원들인데요. 변화 매개인이 변화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범위는 넓지 않나요? 아주 넓죠. 자, 자원이니까 자원의 범위는 넓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당히 그 범위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가 많기 때문에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표적 체계는 변화 매개인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 대상이죠. 변화 대상이 바로 타겟, 표적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고요. 이런 거 아시죠?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와 행동 체계도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 체계와 행동 체계도 마찬가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2가지 다 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항상 일치한다. 틀립니다.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틀립니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또 사례 문제 나오죠. 자, 15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별표. 자, 사회복지사 개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60세 남편이 있는데 중풍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53세 부인은 시각장애인이십니다. 부인은 예전에 3년 전까지 시각장애인은 안마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데 생계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잃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중풍에 거동이 불편하고 아내는 일자리가 없네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 부부에게는 30세의 결혼한 딸이 있습니다. 출가한 딸이 있는데 시집살이가 심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즉, 이 시집살이가 심해서 딸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도 이 부부에게는 또 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열악해서 부모를 모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이 가장 적절한 개입이라고 배웠냐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 사례관리 대상자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인데요. 중풍도 뇌병변 장애입니다. 부인은 시각장애예요. 따라서 장애인은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장애인과 가족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사례관리가 보이실 거고, 자, 이제 사례관리의 뉘앙스가 있는 그 지문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해결되겠죠. 자, 부부에게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 제공해준다. 딸에게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준다. 부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준다.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지역 내 관계기관과 협력을 한다. 그래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사례 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례 관리, 통합 사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체킹하시는 거예요. 15번의 답은 5번입니다.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6번은 우리 이론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옹호 활동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옹호 활동은 일종의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대변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나 기관의 정책이 자원과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옹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비스가 전달되고 인종, 종교, 신념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차별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옹호해야 될 것입니다. 서비스나 급여 사이의 틈으로 인해 이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고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역기능이 생겼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옹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위기 상황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나 급여에 대한 절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자, 위기 상황이니까 당연히 절박한 욕구가 있겠죠. 이러면 클라이언트를 대변해야 될 것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옹호 활동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잘 아셨죠? 16번에 옹호 활동이 필요한 경우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